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어제 오전 글렌코 지역에서 열린 한 연대 행사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충격과 중국의 새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전날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이 어제 오후 리글리필드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카고 컵스의 한 보안 직원이 이날 오후 리글리필드 근처 한 우편물에서 이물질과 접촉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2024년 1월부터는 $7,500씩 즉석 할인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들은 미국 내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향년 104세 나이로 수면 중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의 제17회 특별 정기연주회가 오는 15일 주일 놀스브르크에 소재한 렉비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할로윈 데이를 기념한 대표 이벤트 중에 하나인 트릭 오어 트리팅을 즐기기 가장 안전한 도시 목록에 네이퍼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룻밤 사이 1,000마리에 달하는 철새가 미시건 호변의 대형 유리 건물에 충돌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경선 계획을 접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1,100만 모금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어제 오전 글렌코 지역에서 열린 한 연대 행사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프리스커 주지사는 글렌코 시에서 진행된 이스라엘 놀쇼어 연대 모임에서 글렌코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여러 기관, 모임 장소 보안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침략과 이스라엘 가족 학살, 또 민간인 납치에 대한 하마스 공격 이미지와 비디오는 정말 역겹다. 우리는 오늘 가장 어렵고 중대한 이 일에 착수하는 이스라엘 국방군의 힘과 안전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대인 연합기금이 지역사회 전체 연대 모임을 주최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참석자 수잔 버크는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야만적인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쿠카오니와 주변 지역의 여러 경찰관들도 배치됐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토요일 가자지구 인근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 참석하던 중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된 허시 골드버그 플린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에반스턴 출신의 한 어머니와 딸도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납치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죠.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가 2,250명을 넘은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1,055명이 숨지고 5,184명이 다쳤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따라 충돌 나흘 만에 양측 사망자는 2,250명 이상,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가자지구에서 2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해 이스라엘 지도부와 면담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미국인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죠. 미국 정부는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충격과 또 중국의 새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로 전날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전날보다 0.47% 하락한 배럴당 85달러 97센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인 9일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4.3% 이상 오른 바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이 어제 오후 리글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건은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웨스트 웨이브랜드 1100블록에서 보고됐습니다. ABC7에 따르면 시카고 컵스의 한 보안 직원이 이날 오후 리글필드 근처 한 우편물에서 이물질과 접촉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관계자들은 그 직원이 야구장 바로 서쪽 갤러거웨이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에서 해당 우편물을 받았고 피부 자극제라 불리는 해당 물질과 접촉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는데요. 컵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이 알러지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힙니다. 시카고 경찰은 1단계 위험물질 상황에 대응했으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소방국과 우편검사국, FBI도 현장에 출동한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을 조사했지만 아직 해당 우편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2024년 1월부터는 7,500달러씩 즉석 할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산 전기차들은 미국 내 생산이 시작되는 2025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현재는 텍스 크레딧을 받아 세금 보고 시에나 정산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바뀌어 자동차 딜러에서 즉석 할인받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2024년 1월부터 자동차 판매점에서 7,500달러를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인데요. 현재는 7,500달러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고 있어 매년 세금 보고 시에나 정산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 1월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적용돼 아예 전기차 가격에서 7,500달러씩 낮춰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올 2분기 현재 전기차가 새 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까지 올라가는데요. 내년에는 두 자릿수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다이빙 세계 최고령 신기록을 수립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도로시 호프너 할머니가 향년 10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그는 지난 1일 생애 두 번째 스카이다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네스 협회의 공식 인증서를 기다리던 중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등극 8해 만에 사망했습니다. 호프너의 의붓손자인 조 카넌트는 지난 9일 오전 브룩데일 렉뷰 요양시설에서 호프너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는데요. 커넌트는 호프너가 일요일 밤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간호사인 커넌트는 몇 년 전 노인생활센터에서 다른 입주자의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 호프너를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그날 할머니는 지칠 줄 몰랐다. 낮잠을 자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없었다며 그의 사망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호프너는 지난 1일 소형 항공기를 타고 13,5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 전문가와 함께 창공으로 뛰어내린 지 약 7분 만에 지상에 안착했습니다. 100세 때 난생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브에 도전했었다는 할머니는 당시 전문가에게 떠밀려 점프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며 이번에는 주도적인 점프를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호프너는 착지 직후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프너는 AT&T의 전신인 일리노이 벨에서 교환원으로 40년 넘게 근무했고 43년 전에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생 이 시카고에 거주했던 커넌트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직계 가족도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프너의 추모식은 11월 초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의붓 아들로서 때로는 절친으로 그의 곁을 지켰던 커넌트는 그녀는 영감을 준 소중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20년 이렇게 해오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정규 연재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해 주시고 은혜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5명에서 많게는 한 40명 정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연습하니까 그 가사에 은혜 받고 그 곡에서 또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아주 돌아갈 때는 피곤하지 않고 아주 기쁜 얼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의 제17회 특별 정기 연주회가 오는 15일 주일 놀스부르크에 소재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목사부부 합창단의 상임위원인 박인영 목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고 하나님 찬양을 위한 잔치에 시카고 동포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시카고 지역에 넘쳐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과테말라 고은종 선교사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2005년 창단 이래 매년 정기 연주를 통해 모인 성금으로 겨자씨 선교회, 북한 국수공장 선교기금, 국제기아대책, 시카고 군선교회, 서로돕기 센터 등 자선 커뮤니티 봉사단체 선교회 사역자 등을 후원해왔습니다. 고도가 한 2,500 그 이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산소가 부족해서 사모님 고세례 선교사님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아주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은정 선교사님은 저와 함께 PCUSA 중서부 한민회에 함께 있었고 같이 섬겼고 또 여기서 끝나고 오하이오 신시내티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그곳에서 은퇴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선교 들어갔고 예수를 모르는 그 현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죠. 이날 연주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40여 명의 단원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연 중간에는 리트로 코리아의 특별 무대에도 펼쳐져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부에 한 4곡 하고요. 1부가 끝나면 금년에는 특별히 리트로 코리아 어린이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불러요. 세대를 막론하고 어린이부터 뭐 80, 90대까지라도 누구나 오시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부부 합창단의 초대 단원이기도 한 박인영 목사는 합창단의 오랜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박 목사는 시카고 목사부부 합창단은 은퇴 및 현직 목사, 사모, 홀사모, 선교사, 전도사 등이 모여 찬양을 통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 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며 단장인 곽정남 목사와 지휘와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는 조희연 집사와 박혜숙 사모, 더불어 모든 단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목회에 관련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곳이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김유한 목사님 매주 월요일 7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찬양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좀 봉사하고 싶은데 주저주저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목회자로서 우리 합창단에 오시면 아주 좋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친교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박 목사는 믿음으로 정기 연주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역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포사회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찬양은 참 곡조 있는 기도고 우리를 얽매이고 옥조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고 자유로운 몸이 되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이 찬양을 불러본 분들은 다 고백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죠. 이번에가 제17회 정기 연주회인데요. 10월 15일 주일 오후 5시 30분 강민수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정기 연주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원 모집 및 정기 연주회 관련 문의는 단장 곽정남 목사 847-452-24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할로윈 데이를 기념한 대표 이벤트 중에 하나인 트리고 올 트리팅을 즐기기 가장 안전한 도시 목록에 네이퍼빌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WGA는 리뷰 분석 웹사이트 챔버 오브 커머스가 최근 발표에서 보행자의 사망자 수와 폭력, 또 사기 범죄에 등록된 성범죄자 수, 법 집행관 수 등 300개 도시의 주요 안전지표로 분석한 결과 상위 25개 도시를 선정, 이 중에 네이퍼빌시가 미국 내 트리고 올 트리팅을 하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뽑혔다고 밝힙니다. 네이퍼빌은 등록된 성범죄자 수가 10,000명당 2.1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력 범죄 사건도 10,000명당 3.6명, 재산 범죄 10,000명당 47.4건에 불과했고 또 평균 연간 보행자 사망 건수도 0.11명으로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외 상위 5위 안에는 애리조나주 길버트시가 2위, 텍사스주 프리스코가 3위, 텍사스주 슈거랜드가 4위, 노스캐롤라이나주 게리시가 5위입니다. 네이퍼빌시는 일리노이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약 1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룻밤 사이에 1,000마리에 달하는 철새가 미시간 호변의 대형 유리 건물에 충돌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시카고 미시간 호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40여 년간 렉사이드 센터 인근에서 조류 관찰을 해온 데이비드 월라드는 1,000마리에 달하는 명금류 사체가 바닥에 떨어져 마치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처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서 조류 컬렉션 담당관으로 일하다 최근에 은퇴한 월라드는 평소 매코믹 플레이스 주변에서 하룻밤 새 15마리의 죽은 새가 발견됐다. 40년 이상 이곳을 관찰했으나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며 본격적인 철새 이동철인데다 비오는 날씨, 또 저층 전시장의 조명, 통창을 이어붙인 건물벽 등이 사고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매년 수억 마리의 새가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밤에 이동하는 새들은 별빛과 달빛에 의존해 향해 가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이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 때때로 창문을 들이받거나 지쳐 죽을 때까지 불빛 주변을 맴돌도록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위스콘신 대학 야생동물 생태학 교수이자 조류 전문가 스템 템플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일 밤 명금류가 남쪽으로 이동할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템플은 몸집이 작은 명금류는 난기류와 포식자를 피해 주로 밤에 바람을 등지고 이동하는 습관이 있다. 이들은 북풍이 불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9월 시카고 지역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 이동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들이 미시간 호변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가 매코믹 플레이스 미로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비로 인해 새들이 낮은 고도로 날다가 매코믹 플레이스 조명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드 뮤지엄 현장 요원들은 33종의 새 964마리의 사체를 수거했다며 지난 40년 동안 매코믹 플레이스 주변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를 모두 합한 것보다 700마리나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경선 계획을 접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1,100만 모금했습니다. 이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미 대선판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란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박빙 대결로 예상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케네디 주니어 슈퍼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시카고 일원에 당분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연일 흐린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해 우려가 예보돼 상습적인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종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64도, 밤 최저 36도. 내일부터 80에서 100% 찬스의 비 올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53도가 예상됩니다. 완연한 초겨울 날씨에 접어들어 연일 매우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8도, 습도는 82%, 바람은 남동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